먼저 뭐냐면 페이지요 20페이지 불공정한 법령을 보고요. 다음 주에 103조하고 이중매매를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요. 갑의 건물이요 1억짜리 건물인데 갑이요 을하고요 이 건물을 2천만 원에 계약을 한 거예요. 2천만 원, 1억하고 2천이네요. 그래서 1억에 근데 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계약을 했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2천만 원 계약해가지고 을한테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해줬다 이 말이죠. 이것을 왜 그랬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주관적 요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객관적 요건은 뭐죠? 급보죠. 급보가 뭐죠? 건물이죠. 급보와 반대급보죠. 반대급보 이걸 뭐죠? 2천이죠. 급보와 반대급보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 이렇게 급보와 반대급보가 현저하게 불균형해. 현저하게 불균형해. 여기 몇 배다?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통 현저하게 불균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급보가 있고 반대급보가 있다는 것은 서로가 대가관계가 있다. 아까 우리 했었는데 대가성이 있으면 뭐라고 한다? 대가성이 없으면 무상, 대가성이 있으면 유상.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유상계약이다 이 말이죠. 유상계약. 유상계약에서 인정이 되는데요. 유상이 아니고 무상일 때 무상행위다 또는요 기부행위다 또는 증여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 돼요. 알겠죠? 반드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원래는 계약에 인정되는데요 판례가요 단독행위요. 단독행위가 뭐냐 채권 포기요. 봐봐 채권을 포기한단 말은 채권자 입장에서 하는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뭘 받았다? 면제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를 면제한 거라 채권 포기 것을 단독행위에도 판례가 인정을 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런데 경매는요 경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집행법이란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법의 규정에 의해서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주관적으로는요 일단 갑이라는 사람이 1억짜리를 2천만에 팔았죠. 왜 그랬느냐 주관적으로는 뭐 이 사람이 궁박해서 그랬냐 그렇지 않으면 경솔해서 그랬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경험이 없어서 그랬냐 무경험 이렇게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랬냐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궁박은 보통 우리 궁박은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걸 궁박이라고 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그 다음에 심리적 그 다음에 명예적으로 궁박할 수가 있죠. 알겠죠? 이러면 이번에 뭐 어떤 뭐죠 사무관이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이제 공익제보자라고 볼 수도 있기도 한데 사무관으로 이제 근무한 것이 몇 년밖에 안 돼요? 4년이고 1년은 또 수습기간이었고 간에 이제 그 신빙성에 이제 의문을 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는 맨 처음에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다 해놓고 나니까 근무를 얼마 했냐? 4년 했는데 1년은 수습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사무관이어도 그러니까 얘가 지금요 극단적 행위를 좀 했죠. 왜요? 그 친구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죠.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지금 보면요 누군가 심석희 운동선수가요 성폭행 당했다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러면 심석희 선수도 심리적으로요 상당히 궁박한 상태겠죠. 그런 말을 했으면. 그런데 문제는요 그 조지범 코치라고 하는 애 있죠. 걔는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궁박하고 또 여기서 이제 또 폭행이 했다고 해도 그러는데 성폭행까지 했다고 한다면 명예가 이제는 끝이죠. 걔는 알죠? 걔는 명예까지 궁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내 말은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궁박이라는 것은 돈이 없다고만 궁박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뭐가 될 수 있다? 궁박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죠. 그러면 경솔하고요. 무경험 뭐죠?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지. 경험의 부족. 알겠죠? 특정한 거래 영역이요.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이 아니고 일반이다. 일반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집을 갑이 직접 파는 것이 아니고 을한테요
대리인을 통해서 팔 수 있겠죠. 그럼 대리인을 통해서 팔면 대리인은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을 파는데 궁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는요, 시험에 이 궁박이 가장 잘 나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을 포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것이 자주 나온단 말이죠. 항상 시험에 뭐라 나온다? 궁박과 경솔은 본인, 궁박과 무경험은 본인.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오직 궁박만 본인이고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경험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고 이러한 사실을 뭐 하면서? 알면서 뭘 하려고? 이용하려는 의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폭리의사를 얘기하죠. 폭리의사. 이것이 있어야 불공정한 법령이 돼. 이 알면서 이것을 인식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언제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체결 당시. 알겠죠? 그래서 고포와 반대포 현재와 불균형이 있고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언제? 계약 체결 당시에. 알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말이 아주 또 중요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불균형하다. 그래도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계약을 체결할 때 궁박을 이런 기준을 갖춰야 되고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불공정한 법령행위가 성립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궁박하고 경솔하고 무경험하고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러니까 다 갖춰야 돼.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어도 되고 하나만. 알겠죠? 하나만 있어도 되고 다 있어도 되고 하나만 있어도 되고 그러면 만약에 궁박이나 경솔했다 무경험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은 전부 다 해야 돼요? 하나만 증명해도 돼? 하나만 증명해도 돼.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증명 책임도 하나만 증명하면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요건이 당연히 뭐 되는 것은 아니다?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것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즉 무슨 말이죠?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언제나요? 갑은요 궁박하다고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갑이요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언제나 궁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1억짜리 2천만 원에 팔았는데 이것이 무효가 됐다. 무효? 이 무효가 되면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란 말은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을이 이걸 사가지고 불공정한 법률로 무효가 됐는데 을이 이걸 사가지고 이것을 병한테 넘겼어. 병한테. 제3자는 이 을하고 갑의 계약이 무효인 걸 모르고 샀다 이 말이죠. 모르고 샀다 선이다 이 말이죠. 아무리 이 사람이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요 뭘 할 수 없다? 추인을 할 수가 없어.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추인을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됐다? 그러면 이 갑을 우리는 뭐라 한다? 갑을 피해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을을 뭐라 한다? 이것을 폭리자라고 얘기를 해. 폭리자. 그럼 어떻게 되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면은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폭리자는요 2천만 원 준 거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 갑이 갖게 되는 거. 이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강행규정에 속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강행규정은 나중에 위반하면은 그것이 103조하고 관계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오냐?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양 당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X, X.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 경우 피해자는 뭐 할 수 있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이 불공정한 법률에서 문제가 된 것이 몇 개 있어. 첫 번째 뭐죠? 부재소 합의. 부재소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를 제기하지 말자고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바로 둘이 계약하면서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소송은 제기하지 말자 이렇게 계약을 했어. 그런데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돼.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도 무효가 돼요. 참 웃긴 게요. 어업권 있죠. 어업권 있죠. 어업권이요. 이 5,000개 총회가 있거든요. 5,000개요. 이 5,000개 총회가 있어요. 이 어업권이 상실이 돼가지고 국가로부터 보상이 나왔어요. 그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보상금 분배가 현저하게 불균형하게 총회 결정이 났어. 그런 경우는 이런 것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팔리가요 5,000개 총회 있죠. 총회 결의도 불공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개 알아두면은 불공정한 법률이 요즘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다. 알겠죠? 이건 104조잖아요. 103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거란 말이죠. 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 최근에 지금 3, 4년 사이에 이것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나요? 본인도 경솔하거나 경험하면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거 공박은 다 갑을 얘기하죠. 갑이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검이면 당연히 무검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계약을 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계약을 하니까 경솔했냐 안 했냐는 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본인은 경솔한 말을 쓸 수가 없죠. 본인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참여하면 그런 건 없어요. 본인이 참여하면 그것은 본인의 법률행위지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알죠? 우리가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가끔 있긴 있죠. 언제냐면 이런 것들이죠. 엄마가요 보험을 드는데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보험을 잘 못해. 뭘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 집 따님이 가가지고요 대신 이렇게 듣고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사실 본인은 같이 참여했다고 말하기가 힘들죠. 알겠죠? 본인은 내용을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대리인이 하고 있는 거죠. 대리인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인이 한 경우는 우리가 그래서 보험계약이라는 거 할 때는 설명을 누구한테만 하면 돼요? 대리인한테 하면 되는 거지. 그 엄마가 옆에 있다고 해서 엄마한테 또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대리의 경우는 우리가 행동의 주체, 의사표시의 주체가 누구냐? 그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116조에 나와 있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요, 이제 그 위에 보면 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럼요, 페이지 20페이지 노트로 봐. 20페이지 노트로 보면 맨 위에 뭐라 나왔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스에. 그러니까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봐봐.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야. 법률의 규정? 맨 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알겠죠?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104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갑을 써 밑에다가 피해자라고 써. 갑을 피해자. 을을 폭리자라고 써. 갑을 피해자. 을을 폭리자 이렇게 써. 폭리자. 알겠죠? 폭리자고 갑이 피해자죠? 피해자는 뭘 할 수 있다? 갑은 등기 말소라고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을은요 2천만 원 준 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104조 위반이면 무효가 되죠? 이 무효는 무슨 무효라고 그랬죠? 절대적 무효. 그래 절대적 무효다. 그러면은 을로부터 전득한 자 줄고 전득한 자는 뭐라 한다? 제3자라고 그래. 제3자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뭐는 된다? 무효행위 전환. 거기다 별 하나에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전환을 인정이 된다. 전환이라는 건 지금부터 설명을 해. 봐봐. 이게요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파면은 5배의 차이가 나니까 5배 불공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을이 뭐라냐? 을이 갑한테 내가 자기가 갑이요 지금요 싼 값이라도 당장 집을 팔아야 되겠대. 1억짜리인데. 그러니까 을이 뭐라냐?
야, 내가 반값이라도 판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갑이 그러냐? 그럼 너 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얼만데? 지금 당장 2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 그럼 2천만 원 줘. 그러고 가져가. 그래서 2천만 원 주고 가져왔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놈이요, 자기를 그때 너무나 경제적으로 공박을 해가지고 당장 2천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이때 이제 의리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까 얼마를 줄 수 있다고 그랬죠? 2천은 줄 수 있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아니 반은 줄 수 있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뭐라냐, 나는 원래 반 정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당장 그 2천 있는 거 그거 주고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왔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반이라도 줬다 정말로.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그래? 그랬어? 가만히 보니까 그랬대. 그럼 반 줘. 3천 더 줘. 그래가지고 원래는 너무나 차이가 나서 무효인데 3천 더 주고 무효가 안 되게 만들어주는 거, 그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얘기해. 처음부터 얼마나 줄 생각이 있었다? 반은 줄 생각이 있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렇게. 그래서 절대적 무효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인 것을 유효로 만들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는 된다? 전환은 인정이 된다. 밑에 보면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 한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더라도 양당사자가 언제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이 객관적과 주관적은요, 급부와 반대급부, 그래서 대가성, 유상관계죠. 유상계약이니까 무상행위, 증여나 기부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원래는 계약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채무 면제, 채권 포기라고 하는 뭐도 된다? 단독행위도 허용이 된다 이 말이고요.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처벌할 수도 있죠. 주관적인 요건은 궁박, 경솔, 무경험이죠. 왜 갑이 1억짜리를 2천만에 팔았느냐? 그때 갑은 궁박했느냐? 경솔했느냐? 무경험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궁박은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인 것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무경험은 일반적인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이지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러한 모든 사정을 알면서, 인식이죠. 이를 뭐라 해야 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알면서 거기다 동그라미하고 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이 건물이 1억짜리였어요. 알겠죠? 또는요, 2천만원짜리가, 이 건물이 2천만원밖에 안 됐어요. 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건물이 2천만원짜리였어요. 갑자기 신도시 발표가 나가지고 땅값이 뛰기 시작해가지고 1억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2천만원짜리인데 나중에 1억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계약을 체결할 때는 2천만원짜리였죠? 그러니까 2천 주고 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신도시 발표가 돼가지고 1억짜리가 뛴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었죠. 그러니까 불공정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거기다 별 하나에 궁박은 본인, 궁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모두 다 있어야 돼?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어도 된다. 하나만. 그 다음에 무경험은요, 거래 일반 줄고, 일반 줄고, 거래 일반 동그라미, 특정 동그라미, 특정에다가 X를 해. 특정한 영역이 아니고 어디에서? 일반적인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다 문제예요. 밑에 박스를 봐봐. 박스 참고되죠?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이를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무슨 의사? 이용하려는 의사.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궁박, 경솔, 무경험하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처분할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때 아버지가 나는 그때 돈이 없어서 공부하겠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봐봐요 여기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 1억짜리가 2천만 원짜리 밖에 안 돼가지고 1억짜리 2천만 원 팔았다.
그래서 이걸 불공정하다 이렇게 되려면은 객관적으로 국부와 반대국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주관적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러한 사실을 누군가가 증명을 해야 돼. 그 증명을 누가 해야 되냐? 누가? 무효라고 많은 자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 왜요? 봐봐요. 이게 무효가 되면은 피해자는 자기가 준 거 돌려받을 수 있죠. 폭리자는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만약에 폭리자가 만약에 증명한다고 해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불공정하다고 증명하니까 내가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못 받고 말이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증명해야 돼? 피해자가. 피해자는 유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것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피해자가 주장을 해서 증명을 했어. 증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등기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자기가 받았던 돈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그러니까 결국 폭리자가 증명을 한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을 한다. 피해자가 증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입증 책임 봐봐. 맨 밑에 왼쪽에 박스.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이 말이죠.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증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 다른 것을 이러면 다 똑같으니까 몇 개만 봐. 객관적인 요건의 1번을 봐. 시험에 잘 나온 거 봐. 객관 요건 지금 요약지 보고 있죠? 객관 요건의 1번을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뭐예요? 계약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기준이라고 써.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은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말이죠. 했죠? 그 다음에요. 약속된 국부와 반대국부의 객관적 가치 이것을 주관적 가치 그러면 큰일 나. 이 시험에 다른 시험에 주관적 가치가 나왔어. OX, X 주관적 가치 그러면 큰일 나. 그 다음에 경미 안 된다고 그랬죠? 3번 기부도 안 된다고 그랬어. 4번요 채무 면제 된다고 그랬어. 5번을 보면 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 분배에 관한 어총계 총회 결의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불공정할 수 있고. 6번도 시험에 잘 나와. 6번은요 현저한 불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규정 이 말이죠.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3배에서 4배 어떻게 판단한다? 개별적 구체적 거기를 개별적 구체적.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주관적 그러면 안 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알겠죠? 3배 4배 차이가 나는가 나지 않는가 개별적 구체적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개별적 구체적. 1번에요 객관적 가치를 비교한다. 6번은요 개별적 구체적 케이스마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아시겠죠 지금? 그것을 잘 보고. 그 다음에 3번은 다 중요한데 2번요 무경험은 뭐다? 특정 영역이다. 거래 일반이다 이 말이고 거래 일반.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 봐봐. 다 봐야 되는데 4번은요 경솔과 무경험은 두 번째 줄 박스에 두 번째 줄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 대리인. 그 다음에 궁박 박스에 궁박은 누구? 본인. 궁박에다가 별 하나. 그 다음에 5번에 세 번째 줄 가운데 보면 폭리행위의 악이 거기를 줄고 폭리행위에 뭐가 있어야 돼? 악의가 있어야 돼. 악의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그러면 4번의 1번은요 4번 1번은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하는데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냐면 4번 봐봐. 4번 두 번째 줄 무효행위 전환이 받을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5번은요 5번의 두 번째 줄 끝에 부재소 합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런요 8번 봐봐. 8번은요 국부와 반대국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첫 시간이니까 하고요. 여러분 어디로 오냐면 오후에요 식사하고 3시부터 할 거예요. 3시 알겠죠? 3시부터 어디를 볼 거냐면
오늘 할 차례는요, 비진위 표시는 다음 주에 할 건데요. 미리서 땡겨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위하고 통경합 표시. 이게 어려우니까 페이지요. 26페이지 있죠? 26페이지. 페이지 26이 있잖아요. 자, 비진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요, 통정의 표시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관한 이론을 다 설명하고 또 뭐를 하냐? 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진위 관한 문제는 한 8문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통정 표시는 한 30문제 정도 가까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요, 푸는데 3시부터 6시 정도 돼야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